어떻게 했어요? 대형마트를 건설하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저 물건을 사면 계속 조금씩 하겠죠. 이것도 현실적인 캐시플로우는 아니겠죠. 48이 30년 동안 있는 이런 구조겠죠, 보통. 그죠? 여하튼 이런 예를 놔둬놓고 IRR을 계산해 보니까 누가 윈이에요? 아파트 건설하는 게 좋아요? 대형마트 건설하는 게 좋아요? 아파트 IRR이 이런 건설하는 게 거. 더 높아요. 아파트가 더 높습니다.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IRR에 의하면 아파트 건설합시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NPV로 보면 어느 게 더 좋아요? 대형마트가 더 높죠? 대형마트가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IRR로 해가지고 아파트에 건설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NPV로 해서 저 대형마트를 하는 게 더 좋을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CEO라면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아파트가 낫지 않나요? 왜? 회수가 빨리 되니까 그만큼 다른 그 프로젝트를 할 수. 이재시는 CEO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CEO들은 이 IRR이나 NPV를 별로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냐면 NPV가 지금 자본 비용으로 디스카운트 했잖아요. 할인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미래 캐시플로우들을 우리가 예측을 한 거죠. 이게 이 정확하게 실현될지 아니면 실현 안 될지는 불확실성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CEO들은 뭐 어떤 프로젝트를 좋아하냐면 그냥 확실한 프로젝트를 좋아해요. 단기간에 해소하고 도망치는 걸 더 좋아해요. 이 30년에 걸쳐가지고 그거 나온다고 이야기했지만 30년 되기 전에 갑자기 대형마트보다 더 좋은 뭔가 유통업체가 생겨가지고 돈 다 날라가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IR, NPV 계산 안 해요. 그냥 이 사람 딱 보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아파트 해버려요. 이 CEO라는. 왜냐면 이건 1년 후에 돈 다 챙길 수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해수기간법을 이야기 안 했는데 해수기간법을 적용한 거죠. 1050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려요? 1년 걸리는 거죠. 1050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는 거예요? 3년 걸리는 거죠. 그러면 1년 걸리는 걸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사실은 이 이슈도 생각해 보면 별로 아닌 것 같다. 사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CEO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예. 이 건설업자가 유통업도 경험하는 그런 건설업자 봤어요. 두 개의 업은 완전히 다른 업인데. 건설업은 노가다업이잖아요. 그죠? 유통업은 뭐 어떤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서비스하는 업이잖아요. 노가다가 서비스를 하면 될까요? 굉장히 못하겠죠. 굉장히 못하겠죠. 경주에 가보면 현대호텔이라고 있는데 그 현대호텔은 누가 만들었냐면 현대중공업이 만들었어요. 현대중공업 뭐 만들어요? 배 만들잖아요. 배 만드는 사람이 호텔을 만든 거야. 이해 갔어요? 오케이. 현대호텔에 가보면 호텔 설비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지. 근데 서비스는 어떨 것 같아? 개판이라는 거지. 왜냐면 노가다가 서비스 잘 하지는 못할 거 아니야. 얘 갔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건설업자하고 유통업자가 개업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건설업자가 유통업자한테 물건을 지어주고 목돈 받고 튀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건설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나 이 대형마트 프로젝트나 캐시플로우는 내나 비슷할 거라고. 뭐 이를테면 1390이 다 C1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일 거야. 그러면 사실 IR하고 NPV는 달라질 게 없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 쓸데없는 이야기 좀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냥 IRR하고 NPV하고 다 같이 보면서 이제 보면서 하나는 투자 수익률이니까 투자 수익률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잖아. 투자 규모를 신경 안 쓰고 수익률을 계산한 거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뭐야 그 기업 가치를 얼마나 증대시키는 거는 NPV로 보고 있어. 양쪽 다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방 했던 프로젝트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 IRR은 아파트가 더 높고 맞잖아.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인가? 10% 했을 때는 대형마트가 더 높고. 그 이유는 뭐냐면 대형마트의 절편하고 아파트의 절편이 다르다. 근데 대형마트는 더 급격하게 디스카운트되고, 왜냐면 대형마트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캐시플로가 뒤쪽에 있으니까 R이 올라가면 이펙트 더 크겠죠. 그죠? 반면에 이 아파트는 뭐예요? 지금 1기에 캐시플로가 있으니까 그 디스카운트 하는 이펙트가 R이 크면 커지는 게 돼서 그렇게 많지 않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기울기가 완만하고 요거는 기울기가 급격하니까 결국에는 IRR의 결과하고 그 다음에 NPV의 결과가 달라집니다라는 걸 이 그림으로 좀 알 수 있는 거죠. 회수기간법 뭐 방금 했지만 그냥 이야기하자면 얼마 걸려서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가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한 3년 만에 회수하면 좋다. 좋은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으면 만약 회수 기간이 3년 이내이면 고, 3년 이상이면 스탑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에서는 뭐예요? 우리 회수 기간은 만약 2년이라고 기준 회수 기간을 2년이라고 한다면 아파트는 고, 그다음에 대형마트는 스탑 이래 되겠죠. 오타 있네요. 100만 원을 투자해서 매년 10만 원씩 회수한다면 총 회수 기간은 몇 년이에요? 10년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벤치마크가 뭐냐면 2년이다. 그러면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이 투자 안에는 프로젝트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겠죠. 회수 기간 부분 자본의 제약이 있을 때 자본이 굉장히 가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돈이 충분치 않잖아. 그럴 때 특별히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금 빨리 회수하면 다시 또 다른 일들을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죠? 예.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죠? 이제까지 앞에 장에서 그렇고 이 장에서도 뭐냐면 지금의 1억 원과 10년 후의 1억 원은 다른 거니 10년 후의 1억 원을 현재의 지금에 얼마에 해당하는지 계산해 보라고 하는데 계산 안 하고 있으니까 잘못됐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회수 기간이 충분히 짧은 건지 아닌지를 알려면 지금 벤치마크가 필요한데 그 벤치마크 2년이라는 게 과학적 근거가 있냐? 그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회수 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은 무시하고 있는 거죠. 발행 이를테면 요 캐시플로우가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느 걸 선택해요? 요 캐시플로우가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느 걸 선택해요? 요걸 선택하잖아요. 요걸 선택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1390억 원이 아니고 이게 뭐 5천억 원. 그럼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대형마트를 선택하시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요 뒤에 요 2년 이내에 요 2년 이 벤치마크인데 2년 이후 거는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그런 면에서 이후 캐시플로우는 생각 안 하는 면에서 좀 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하다 이런 거죠. 그죠? 예. 단점이 있냐? 별로 없다 하는 걸 지금 제가 이야기해 놓은 거죠. 예. 아니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매 기간에 현금으로 현가를 계산하잖아요. 현가를 계산해서 회수 기간을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갔어요. 1200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예요? 가령 IRR이 10%라고 하면 1200억은 나누기 1.1 하면 되죠. 그다음 요거는 얼마 하면 되겠어요? 48 나누기 1.1 하면 되겠지. 요거는 48 나누기 1.1에 제곱하면 되겠지. 요거는 1390 나누기 1.1에 세제곱하면 되겠지. 그래 놓고 1050이 나오도록 하는 포인트를 찍을 수 있겠죠. 그럼 요 같은 경우 1년이네. 그지? 요건 어떻게 돼요? 3년이 되겠죠. 그죠? 그럼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한 게 되잖아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예요? 11분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디까지 지금 해야 되겠어서 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이게 지금 뭐냐면 내부 수익률과 수익률 가치법하고 그다음 회수기간법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 놓은 표예요. 그죠? 어, 그리고 이 세 개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이 책의 주장은 뭐냐면 순환제 가치법이 좋다며.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은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 왜 굳이 교과서에 이야기해서 우리 머리를 지금 이렇게 아프게 했냐고. 그죠? 회수기간법이 그렇게 나쁘다며. 그런데 왜 교과서에다 지금 적어놨냐고. 우리 또 외워야 되잖아. 회수기간법 하는 법. 그죠? 예. 이유가 있다. 아, 요건 나중에 하고요. 이유가 있다는 거지. 자본예산기법을 그 실제 떻게 사용하는지를 이 두 사람이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미국하고 캐나다의 390명의 CFO를 대상으로 했는데 해보니까 전체 기업의 약 75%가 이제 복수응답이 되는데 75%가 IR하고 NPV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57%가 회수기간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지금 보니까 IR하고 NPV 복수응답인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회수기간법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회수기간을 할인해서 회수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회사들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book rate of return 이게 뭐냐면 회계적 이익률법인데 그거는 다음번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profitability index 이게 뭐냐면 수익성 지수법인데 이것도 다음에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설문을 했는데 왜 당신은 순서권법이 그 이론적으로 가장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근데 왜 다른 것도 사용해요? 하니까 답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해하기 쉬우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CFO가 CEO한테 이 투자 안에 NPV를 계산해 보니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CEO한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CEO는 재무 관리를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운 사람도 꽤 많겠죠? 그죠? 그 사람을 놔둬놓고 NPV를 이야기하니까 NPV가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구해서 두 개를 빼줘가지고 플러스면 고, 마이너스면 스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현재 가치가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현재 가치는 뭐냐 하면 PB 이꼴 FB를 1 플러스 R의 T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왜 그래 복잡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 갔어요, 지금 제 말이? 예. 근데 IRR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이 프로젝트의 투자 수익률은 20%예요.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리면 10%인데요. 20%예요. 그러니까 빌린 차입 비용과 더 많이 그 수익 올리잖아요. 하니까 맞네 하면서 IRR 쓰는 거죠. 돈 회수하는데 2년밖에 안 걸려요. 야 됐네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 갔어요 진짜 말. 예. 그죠? 어. 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굉장히 비과학적인 방법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금으로 예측이 정확하냐? 안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주 급변하고 있는데, 어, 15년 만에 해소하는데 10년 내에 갑자기 뭔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사업에서 돈 못 뽑아내면 어떻게 해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지 않냐? 이거 회수기간법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빌려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잖아. 자기 자본 비용은 별로 신경 안 쓰잖아. 그죠? 그러면 그냥 차익 이자보다 차수익률이 높으면 그냥 투자하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뭐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계적 이익률법 하는 게 회계 장국 가지고 이익률을 계산하는 건데 그걸로 해가지고 that's okay 가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거 book rate of return 하는 게 회계적 이익률법이거든요. 여기 회계적 이익률법이거든요. 그걸 쓴다라는 거죠. 오케이. 오늘 했던 이야기를 머릿속에 남겨둔다면 어떤 식을 남기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공식은 뭐가 기억나야 돼요? TB 이꼴 FB 나누기 1 플러스 R의 T제곱.